네, 주가공약주 시간입니다. 루이스 앤 클로이의 김선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날 뵙고 오늘 또 월요일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또 이어가니까 네.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좀 약간 시차가 하루 정도 차이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제시했던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네, 지난 금요일에 제시했던 주가공약주가 가블메탈이었습니다. 종가 2,830원이었고요. 오늘 장중 2,915원, 3% 상승하면서 승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연속이 아니라 두 번 추천했고, 네. 한 번 무승부, 한 번은 승처리가 됐습니다. 네네. 가블메탈에 대한 주가 흐름과 향후 전망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가블메탈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을 드렸고요. 그날 종가가 어떻게 형성될까 많이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종가가 이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종가를 보니까 2,830원 정도? 네, 장중에 제가 드렸던 그 금액대랑 거의 비슷하게 끝난 것 같고요. 사실 한번 뽑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이제 거래량만 좀 들어와 준다면 바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여서 이게 종가가 형성 잘 돼야지 이번 주에 또 두 번째 종목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별다른 큰 흐름이 없었고요. 오늘 장중에 조금 움직였는데 사실 오늘 시가를 보니까 1.24%고 기준가는 지난 종가겠죠. 그리고 일단 오늘 고가가 3.0%인데 어쨌든 저희가 일단 기본 규정상으로 그 종가 기준으로 3%를 이틀 안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달성했다라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대는 지난주에 목표가 3,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죠. 일단 차트를 조금 보시면요. 3,000원대가 되면 아무래도 지난번에 한 1, 2주 전쯤에 조금 이제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포인트 잡아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요 시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기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다음 상한가로 마감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드렸었는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뽑을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실적 발표와 함께 바닥으로 내려갔던 종목 실적 발표와 함께 대량 거래를 동반하고 주가가 사실 상한가를 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은 상한가로 갖다 올려다 붙여준다는 게 그 종목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를 만들어줬고요. 다행히 그 이후로 한 1, 2주가량 주가가 조금 하락 추세를 가면서 횡보를 했는데 다행히 정말 이쁘게 차트가 너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드렸는데 오늘 사실 3%를 기록하고 주가가 좀 빠져있긴 하지만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3,000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가블메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블메탈 찾아보게 되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기업의 펀더멘탈, 즉 실적과 그 기업이 장사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도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거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3% 고가를 기록했지만 사실 지금도 차트가 너무 이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추천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 오늘 사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사실은 말씀 절대 아니고요. 잠시 후에 제가 새로운 종목 추천드리면 그 종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홀딩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 아까 오전에 3% 올라갔을 때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요.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 사실 단기 목표가 3,000원을 제시해드리긴 했지만 이게 한번 탄력이 나오게 되면은 과거에 제가 좀 여러 종목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이런 종목들 수급 잘 받아서 가면 정말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3,000원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매도하시고 쭉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런 패턴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한번 배우고 가시고 또 이런 비슷한 종목을 골라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능력으로 고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3,000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3% 달성 성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대 양봉 캔들 출현 이후에, 그러니까 매수가 유입된 이후에 조정세를 보이고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패턴의 모습을 보이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주가공약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종목들의 패턴들이 많이 좀 상승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하나테크인도 제가 주가공약주로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 종목들도 양봉 캔들 출현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최근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패턴의 종목들을 좀 본다면 밸류에이션까지 좀 확실하게 맞는다면 굳이 물려도 네. 3% 단기간에 아니더라도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블메탈은 3,000원까지는 일단 보시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자, 그래서 이게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되게 네. 재밌는 시간이긴 한데요. 일단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안전한 방법으로 선택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장중에 그 대본을 쓸 때요, 좀 여러 가지 패턴을 좀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도 뭐 사용하고 있는 단타 공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떤 걸 한번 해볼까 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일단 수익이 나려면은 그래도 기업의 모멘텀이 조금 이제 딸리는 종목들이 사실 단기에 큰 모습을 많이 보이죠. 우리끼리 얘기하는 뭐 잡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펀더멘탈 투자자이기 때문에 너무 잡주를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나마 오늘 좀 편안하게 혹시나 뭐 제가 이 이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시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일단 컨셉을 잡고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용평 리조트입니다. 코드번호 070960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종목 맞습니다. 일단 기업 계열을 좀 여러분들 설명드리면은 아마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뭐 스키, 스노보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만한 기업이고요. 본 기업은 2000년도 2월 7일 날 설립된 회사로서 호텔, 리조트, 뭐 콘도, 스키, 골프 사업, 콘도 그냥 다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강원도 평창, 대관령에 있고요. 그리고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 두 개의 어떤 종합 관광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말 안정적인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고급 콘도까지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매출 밸런스도 맞춰가고 있고, 그리고 성장세도 좋고, 이번 3분기 예상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설명드릴 또 큰 모멘텀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평 리조트, 용평 스키장이 국내 최초의 스키장이 용평 스키장이잖아요. 예. 용평 리조트는 뭐 콘도와 스키에 또 호텔까지 전체적인 리조트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예. 정말 많은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데 예, 예. 네 가지를 골라야 된다, 뭘 고를까 하다가 그냥 예. 가장 일반적인 것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포인트는 역시나 이제 동계올림픽이죠. 예, 평창 동계올림픽 그 직접적인 수혜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진행을 지금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림픽 때 그 선수촌 아파트로 활용되고 올림픽 이후에는 실소유자들이 입주가 시작되는 국내 최초 리조트 아파트인 올림픽 빌리지의 공정을 현재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예로 그 이제 송파구 쪽 가보면 이제 거기에 또 올림픽 아파트 하나 있죠.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일단 연결 기준 2017년도 2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정도 성장한 1,017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은 47.8% 정도 증가했다라는 포인트가 두 번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번 3분기 예상 실적인데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일단 제 예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7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70억 원이고 순이익은 110억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5억 정도 안쪽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 YOY 대비해서 그 전년 동기 대비죠. 15.8% 매출액, 그 영업이익은 30.1%, 순이익, 제가 말씀드린 순이익은 지배주주 순이익입니다. 기준으로 43.4%가량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에 QOQ, 뭐 분기 대비죠. 분기 대비해서 42.8% 매출액, 영업이익은 403.2%,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2,944.7% 정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사실 그 최근에 그 코스닥 시장이 좀 살아나긴 하지만 오늘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움직이냐, 뭐 테마들 움직이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큰 형님들 먼저 움직이고 대형주 먼저 움직이고 그 이후로 이제 중소형주로 바람이 들어오는 거는 정석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 저희가 그 테마주죠.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테마주를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도 이건 확정돼 있고 이제 이미 한 두어 달 정도 지나면은 실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주 그동안 시장에 눌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뭐 테마주 자체가 시장에서 좀 많이 배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흐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뭐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지난 그 9월 달에 크게 한번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난 5월 달 큰 상승 이후에 2차적으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일단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용평 리조트의 그 동계 평창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에 수혜주고 최근에 그 리조트형 아파트 네,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회사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좀 체크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 예. 밸류에이션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올해 지금 제가 계산한 바로는 매출액이 2,367억 정도, 그리고 네. 영업이익이 372억, 그리고 순이익이 192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예. 이는 YOY 대비해서 매출액 12.3%, 영업이익 22.4%, 그리고 순이익 34.3%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금 퍼는 32.3이고요. PBR 1.44, ROE가 4.5, OPM이 17.1, 부채비율 124% 정도로
부채 비율도 뭐 120% 정도면 적절한 것 같고요. 근데 퍼나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 시간이 저평가돼 있는 기업을 골라서 추천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저는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테마성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가실 수 있으면서 조금 이제 선침의 느낌도 있긴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면은 한 2, 3일 정도 안에 충분히 한번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수혜주 혹시 뭐 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수혜주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겠구나라고 일단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용평 리조트 말고도요, 그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아마 이제 테마주 매수하실 여러분들 정말 다양한 어떤 기법,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로 사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무리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사실 기본적으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상장해 있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를 하시더라도 두 개의 기업이 예를 들어서 있다. 뭐 A 기업은 뭐 실적을 정말 잘 내지만 뭐 수익이 50%밖에 안 날 것 같다. 근데 B 기업은 실적이 정말 안 좋은데 뭐 2, 300% 수익 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냥 A 종목을 고르시고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팔 때 단 1원이라도 내 계좌에 수익을 내고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하시더라도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더라도 혹시나 물리더라도 크게 한번 뭔가 성장성이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는 기업들 투자하시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틀 안에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 조금 받쳐주게 되면은 3% 이상 수익이 내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멘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평 리조트 3% 한번 기대해 보고요. 목표가 손절가 언급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종가 형성 최대한 오늘 일단 종가 좀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 이후에 목표가는 14,400원대로 일단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지난 6월 8일 날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인데 사실 탄력을 한번 받게 되면은 뭐 이 자리 이후 이상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 고점 돌파한다. 여기에 조금 의미를 두고요. 사실 뭐 2번 정도 밀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 다시 올라가게 되면 조금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정도 자리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500원대인데 일단 뭐 지금 자리 근처에서 마이너스 한 3% 정도 이쪽으로 짧게 한번 잡아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키움증권에서는 15,000원대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을 제기했고요. 김소영 대표께서는 14,400원, 손절가는 짧게 보셨네요. 11,500원, 11,5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이앤클로스의 김소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